안녕하세요.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.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무료 상담 채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, 카카오톡, 뭐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그런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들어오고 이 사연들 중에 제가 오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들어온 사연은 보니까 뇌심혈관계 질환 사연 같아요.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어머니께서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시고 오후 10시에 끝나는 가게에서 일하셨는데 이틀 전 일 끝나기 전에 화장실을 들리시다가 쓰러지셨는지 손님분께서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호송되셨습니다. 의사선생님께서 증상이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셨고 현재 수술 다 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뇌부종까지 심한 상태라 의식이 없으시고 부종을 가라앉히려고 마취제를 투여받는 중인데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하고 질문을 달아주시면서 밑에 이제 이 개인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업무 내용들을 조금 써주셨어요. 어머니께서 가게에서 주 6일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시고 항상 일 끝나고 오시면 고된 일 때문에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담배와 술도 하시지만 담배는 제가 보기 힘들 정도로 가끔씩 피시고 회사에서 고된 일을 하심에도 숨이 찬다거나 폐 쪽이 아프다던가 하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. 술도 일주일에 반병에서 가끔 많을 땐 한 병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혈압이 약간 높긴 하나 고혈압 약이나 그런 건 전혀 안 드셨고 당뇨도 없으며 이러한 질병에 대한 수술이나 입원 기록도 없으십니다. 이런 상황일 경우 산재보험 승인이 가능할까요? 가 질문인데요. 일단 오전 8시 30분 출근하시고 오후 10시에 끝나는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주 6일 근무하셨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은 일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주 72시간이라는 업무 시간을 도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60시간 이상 넘기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 산재보험에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무엇이 있었냐, 뭐 예를 들면은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뭐 다툼이나 뭐 어려웠던 부분들, 아니면 뭐 고객들이 굉장히 뭐 진상인 분들이 있었다거나, 아니면은 이제 업무 환경이 뭐 소음이 많거나 아니면 좀 한랭한 환경이거나 되게 열악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가지고 추가로 1개에서 2개 정도 더 입증을 해준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연 써주신 분이 담배나 술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, 물론 당연히 이런 게 이제 많다고 하면은 좋지 않지만 이게 이 정도는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걸로는 산재 불승인 처분까지 끌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실관계고, 그다음에 혈압이나 당뇨도 사실은 있으면 당연히 뭐 불리하게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지침에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도 그런 환경에서 업무나 이제 스트레스에 추가로 노출됐을 때 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개인적 특성으로 조금 고려할 수 있도록 해라.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승인 처분하지 말아라 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뭐 산재 승인받는 데 지장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성병이 발생했다는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성병이 발생했다라는 게 사실은 좀 주관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과로가 뭐냐,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뭘로 볼 거냐,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통 입증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과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 업무 시간이라는 거는 근로계약 서상에 적힌 시간과는 다른 것으로 이 실제로 이 사람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안에 들어온 시간과 거기서 벗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,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휴게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서 뭐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벗어났고 그 시간을 온전히 다 휴게에 활용을 했느냐,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12시간 이상씩 어머님분이 일하시는 가게가 일반적으로 식당이거든요. 저는 식당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드리면은,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 조금 일찍 나와서 기존 정해진 업무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뭐 물류를 받는다던가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물류 받았다고 뭐 사인한 시간들이나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 캡스 잠금 장치를 푼 시간들 같은 경우를 근로 시간보다 훨씬 실제로 앞이지만 업무 시작 시간으로 잡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중간에 휴게 시간들이 되게 길게 잡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점심시간 한철 장사하고 저녁 시간 한 타임 장사하고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식당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의 텀이 대부분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휴게 시간이라고 잡혀 있어요.
있어요. 휴게 시간이라고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휴게하지 않는 어머님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휴게 시간이라고 해도 따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게에 둔 게 아니라면 손님이 들어와서 밥 먹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휴게 시간이지만 근무를 하게 되고,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뭐 포스기 자료들을 통해서 4시나 5시, 3시에도 결제하고 나간 사람이 있다 같은 정보들을 제출함으로써 업무 시간으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. 과로나 스트레스도 그냥 내가 힘들었어요, 진상 고객이 많았어요,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뭐 가게를 예로 들면은 뭐 사장님과 항상 함께 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항상 긴장했다, 아니면 뭐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뭐 가게에 경찰 뭐 민원 같은 게 들어온 자료들이 뭐 경찰서 자료들이 좀 찍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제출을 하는 게 가중 요인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증거를 찾는지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, 뇌심혈 관계 질환은. 과로산재 입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입증해 볼 수 있나요? 일단은 과로산재 입증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한 걸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, 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 실제 근로계약 시간에 벗어나가지고 이 업무 시간들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함에 따라서 이 시간이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지,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.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업무 시간이 좀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늘려볼 수는 없는지를, 휴게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실제로 더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입증할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업무 부담 가중 요인,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라는 논리로 좀 끌고 가야 됩니다. 실제로 이제 저희 법인 승인 사례 중에 업무 시간은 52시간에 조금 미달하는데 이 뭐 소음이나 이제 한랭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뭐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기도 했고 동료 근로자와 약간의 좀 마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되는 요인들이 뭐 4-5개 이상 나와주면서 무난하게 승인까지 가져간 사례도 있으니까,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하면 업무 시간을 실제 이 정해진 업무 시간이 최선인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, 그다음에 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입증받아서 우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변호사, 의사, 위원님들한테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뇌심혈 관계 질환 사연에 대해서 좀 읽어봤는데요. 확실히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면 좀 일단 이 사연 당사자분이 아니시더라도 나름 이제 뇌심혈 관계 질환에 대해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이 실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요 답변 받으신 분도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업무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답변의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종종 이런 콘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. 상병도 뇌심혈 관계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폐암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저희 다양한 채널들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의무사였습니다.